아이를 학대했다며 보호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보호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박종우 기자, 네. 먼저 폭행이 일어났을 당시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 할머니와 엄마가 그 자신의 자녀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갑니다.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찾아가서 여성 보육교사 2명에게 예. 수차례 손으로 밀치거나 아니면 폭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아이가 예.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라고 보호자들이 얘기하면서 네. 항의를 한 건데 아이를 때린 것으로 추정하는 보육교사를 향해서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참 그런 단어인데. 뭐 나오는데 네, 나오는군요.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이네. 저런 이야기를 네. 면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자, 믿기지 않는데.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을 한 거예요. 예, 15분 동안 계속했고요. 그 아이의 엄마는 이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어허. 아니 백 변호사 그런데 저렇게 심하게 폭언 폭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동 학대를 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와 할머니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참작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3월 29일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 어허. 일단 이제 불기소 처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네. 이 안에 있는 거 CCTV 분석하고 또 다른 아이들 관련 보육교사 진술 다 받았는데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박정호 기자, 네. 이 가해자들이요. 지금 백 변호사 설명을 했지만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다 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세종시청에 민원을 계속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을 괴롭히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네네. 그래서 어린이집 측은 계속되는 민원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그래서 어린이집 측이 계속되는 민원에 견디지 못하고 네. 이 해당 보육교사에게 퇴사를 아이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했는데 어허. 결국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요. 네. 하지만 그 뒤에 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었고 고통을 겪다가 어허.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참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육교사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네.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해자가 와서 그렇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그렇죠. 자책감을 느끼면서 상황을 못 견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더 자책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백 변호사 볼 때는 이 가해자들이 이 그런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가해자들이 법정에서까지 계속했던 태도들을 종합해 보면 네. 나는 틀리지 않았다예요. 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는데 자꾸 보육교사도 아니라 그러고 또 검찰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어허. 계속 괴롭혀서 본인들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못된 심리인데 네. 처음부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학대가 없었다는 것들이 모두 다 확인이 됐다면 거기서만 받아들였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이 보육교사가 그만두는 정도의 상황까지만 가지 않았다면 예. 아주 간단한 처벌로 끝날 만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사건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 그릇된 심리가 여기까지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이 가해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낮은 자존감. 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대단히 잘못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결과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고요? 처음에? 이 결과만 보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명을 낮은, 예.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보육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네. 처음에 그 폭언과 업무방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로만 돌아가 보면 와서 어린이집에서 15분 정도 소란을 피웠고요. 네. 그다음에 폭언을 했고요. 네. 사실 폭언의 질은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예. 폭언은 결국 모욕죄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주먹으로 가격을 하거나 그냥 밀친 정도였기 때문에 아하. 2명에서 일단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특례법 공동폭행 부분이 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약식 기소가 맞긴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명은 이 지금 엄마와 이 딸이죠. 네. 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걸 오히려 이 지금 약식 기소에 불복하고 구공파했군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 혹은 훨씬 약하다라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네. 정작 정식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10배 네요. 그렇습니다. 예. 10배 더 높은 금액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당 교사가 예의가 없고 뻔뻔했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자신들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죄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고를 내린 거고요. 네. 하지만 이 엄마 할머니 이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아하. 백 변호사 그런데 네.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밖에는 못 내린다면서요? 네, 법적으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치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더 형을 올려 선고하면 예. 이거 항소할 때 좀 불안한데 그럼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과 좀 유사하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형이 확 올라가요. 예. 사실 벌금형이 나와야 저기 약식 기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본인들이 정식 재판 청구했더니 징역형이 나온다. 어허. 이제 그러면 너무 이제 부당하다는 거죠. 불이익변경금지원치에 반한다는 건데 예. 다만 이걸 처음에 약식 기소한 그 금액에 한정해서 그 밑으로만 벌금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도 나도 다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형의 종류는 못 바꿔요. 아하. 그러니까 이 형 안에서 벌금형이란 벌금형은 소위 말해서 올려 선고할 수 있는데 네. 판사가 아무리 죄질이 안 좋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 절반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 정도라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아하. 하지만 예. 지금 관련 법규상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벌금형 거의 한 10배 정도 그러네요. 처음에 일단 약식 기소한 거 10배 정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네, 보육교사가 근거도 없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다가 죽음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 1심 판결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